여러분의 이특과 감각적인 요리를 알려주실 안녕하세요, 최인선 셰프입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셰프님 제가 듣기로는 오늘 소개하는 요리는 세계에서도 통하는 요리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제가 가끔씩 한식 컨설팅 때문에 네. 해외나 싱가포르를 자주 가거든요. 거기에서 외국인들에게 어떤 메뉴가 좋을까 하다가 아하, 요거 하면 좋을 것 같구나 해서 했는데 브라보를 받았습니다. 아, 외국인들의 반응이 브라보. 네네네네. 그게 바로 연어 뚝배기 비빔밥입니다. 연어 뚝배기 비빔밥. 정말로 그 비빔밥은 세계적인 음식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어를 살짝 튀기거나 구워서 비빔밥에 활용했더니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 셰프님의 호언 장담에 저 역시 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뚝배기 하실래요? 자, 사투리를 너무 못해. 자, 우리 한국인의 입맛과 세계인의 입맛까지 모두 사로잡은 우리 연어 뚝배기 비빔밥.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먹었다라고 하면 브라보, 너무 네. 맛있다, it's delicious를 네. 외치는 바로 연어 뚝배기 비빔밥.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채소의 재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외국에서 약간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주 재료는 주인공은 연어잖아요. 그렇죠. 콩나물은 약간 좀 너무 얇은 거 말고 곱슬이 콩나물이나 약간 좀 두꺼운 콩나물이 있어요. 그거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콩나물이 없다면 숙주로 대처를 해야 되나요? 됩니다. 아, 오늘은 그러면 네네.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네. 그럼 뭐 이민을 가신 우리 한국 우리 교민분들이 네네. 요거를 해외에서 그대로 구할 수 있으니까 해 드시면 그렇죠. 그 맛을 그대로 내겠네요. 그렇죠. 콩나물이 만약에 없으면 코리안 빈 스프라우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냥 일반 빈 스프라우트, 그러니까 쑥주를 드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 예. 자, 표고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금치 준비되어 있고요. 시금치. 예. 뭐 시금치는 외국에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다듬 것만 주시고 여기 흙만 좀 잘 털어주시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준비만 해주세요. 네. 데칠 때 미리 잘라서 데치시면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흩어질 수가 있으니까 데친 다음에 제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소는 김치. 예, 김치. 김치 다진 걸로 미리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 김치가 뭐 이렇게 어떤 김치인가요? 뭐 겉절이 김치인가요? 아니면은 요거는 묵은지? 숙성이 될수록 더 좋습니다. 그렇죠. 비빔밥에 들어가는. 예, 그 한국적인 입맛이 더 깊어지는 거죠. 묵은지 김치. 자, 표고버섯만 좀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네. 표고버섯은요, 좀 얇게 이 정도 느낌으로 준비를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두껍게 하면은 또 잘 비벼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잘 비벼서 골고루 섞일 수 있을 정도. 자, 이제 데쳐보도록 네. 할게요. 자, 여기에다 소금을 좀 넣을게요. 데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콩나물 데칠 때 올리브유를 두르거나 식용유를 두르면 좀 더 아삭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뭐 그거보다는 얼음물을 준비해서 1분 30초 정도 데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짝 데치고 얼음물에 넣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1분 30초 네.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금치를 시금치 그대로 그대로. 넣어드릴게요. 자, 구수한 맛이 벌써부터 나네. 자, 이거 아삭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넣고 한 열 정도만 세시고 바로 빼시면 됩니다. 열 됐습니다. 예. 마음속으로 됐습니다. 예. 자, 바로 찬물로 바로. 입수. 얼음물에다가 이렇게 담궈가지고요. 저쪽에 준비를 해볼게요. 표고버섯 살짝 데쳐가지고 이거를 볶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가정에서 할 때는 일일이 하나씩 다 양념해가면서 볶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어차피 고추장 소스라든지 맛있는 소스가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은
주인공인 연어를 연어가 살려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해서 좀 준비를 해볼게요. 자, 감사합니다. 1분 30초 정도 해주신 다음에 네. 배다가 그대로 이렇게 자, 좀 옮겨볼까요? 네. 자, 세 가지를 싹 다 준비했어요. 네. 가정에서 하실 때는 사실은 깨끗이 세척만 한다면 그쵸. 물 하나에다가 다 데쳐도 됩니다. 했다가 하면 되죠. 그럼요. 예. 예. 그래도 좀 빼볼게요. 예. 자, 물기 좀 꽉 짜주시겠어요? 자, 찬물에서 물기를 쫙 뺀 우리 시금치입니다. 네, 시금치를. 이렇게 먹기 좋게. 네. 그러니까 이런 채소 같은 거를 다듬을 때 특히 비빔밥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면 잘 섞여서 골고루 잘 먹을까를 생각해야지 본인의 욕심 때문에 뭐 길이를 길게 한다거나 이러면 네. 그 채소 하나만 먹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빔밥은 고루 잘 맞아야 뭔가 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채소를 버무릴 양념장을 네. 볼게요. 자, 간장, 네. 참기름, 다진 마늘. 그다음에 소금이죠.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살짝 으깨서 넣으셔도 잘 들어가는 재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버무려 주신 다음에요. 네. 조금씩 버무려서 놓을게요. 자, 조금씩만 넣으세요. 이렇게. 간이 센 걸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는데요. 너무 많이 넣으면 수분이 많아서 아, 그러겠네요. 예. 자, 이렇게 그러시고요. 적당히 버무려 주세요. 좀 적당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연어 뚝배기 비빔밥 위에 올라갈 채소는 다 준비가 됐고요. 네. 이제 오늘의 그 주인공, 네. 연어를 한번 볼까요? 예, 연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어는 마트 가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럼요. 연어 맞죠? 그러니까 횟감용으로 주세요. 구이용으로 주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구이용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저렴합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자, 반절 정도 네.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연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캔에 든 건 안 되죠? 캔에 든 것도 되죠. 아, 그것도 되나요? 아유, 그럼요. 오. 참치 캔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성과 먹는 사람이 좀 더 신선하게 드시려면 이렇게 생연어나 네. 냉동 연어를 준비하시는 게 더 좋죠. 캔은 아무래도 이제 가공이 다 돼 다 있으니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요 정도 사이즈가 참 좋습니다. 네. 깍두기 사이즈, 한입 크기 사이즈. 그렇죠. 자, 요거를 전분에 그냥 그대로 묻혀줄 텐데요. 전분에 묻혀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분을 왜 묻히는 거죠? 그냥 굽거나 튀기게 되면 아무래도 육즙이 빠져나갈 염려도 있고요. 색감도 안 좋고 기름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실 때는 전분을 살짝 묻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게 오늘 콕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어에 전분을 입혀서 구워주시게 되면은 모양도 살고 육즙도 더욱더 살아난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묻혀도 되는데요. 약간 물을 분무기로 살짝 뿌려주시면 골고루 묻거든요. 이거를 뭐 물에다 담궜다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전분을 넣고 여기에다가 다시 버무려 볼게요. 전분가루를 묻힌 연어를 자,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팁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네. 이 상태로 그대로 하면 왜 저희가 튀길 때 반죽을 하지 않고 묻혀서 튀기면 기름에 튀기자마자 기름에 다 그 밀가루가 다 흩어지잖아요. 네. 그럴 경우가 사실 이제 수분이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살짝 뿌려주면 살포시 스며들죠, 전부. 그래서 살짝 한번 섞어주세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싹 뿌려주세요. 이거를 물 방울을 떨어뜨린다든지 물로 그냥 이용하면 식혀져 아무래도 버리겠네. 식혀져 버리는 거죠. 적당한 것이 결국에 분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짝. 한 다음에요. 한번 꽉꽉 쥐어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스며들기가 좀 좋거든요. 자, 이제 튀겨볼까요? 굽다 보면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팬을 돌리자니 연어가 깨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기름이 넉넉하시다면 차라리 이렇게 그냥 하나씩 튀기는 하나씩 느낌으로. 튀기는 느낌으로 하나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 그 스위스 촬영을 갔었는데 네네. 거기서 약간 고기를 튀기듯이 먹더라고요. 퐁듀를. 예.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때 너무 맛있게 먹던 기억이 있어서 소고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한번 튀겨봤어요. 네네. 어떻던가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괜찮나요, 그렇게 먹어도? 그럼요. 원래 스테이크 중에 가장 맛있게 구우면서도 바삭하게 굽는 방법이 네. 올리브유하고 버터를 많이 넣은 다음에 그걸 끼얹어가면서 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분에 분무기를 좀 뿌려주니까 아무래도 밀가루가 흩어지지 않고 전분도 흩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좀 그대로 원형 그대로의 유지를 좀 잘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좀 다 됐으니까 한번 옮겨볼까요? 네. 그거 그냥 하나 집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죠. 하나 혹시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키친타올에다 기름을 살짝 묻혀가지고요. 아이고. 여러분 이게 제 어떤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네네, 이 궁금해서. 전분을 묻힌 연어를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좀 쉬었더니 너무 먹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뜨겁고요, 그죠? 근데 확실히 네. 아까 전분을 묻히면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확실히 이 전분 안에 그 연어는 맛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그럼요. 네. 자, 고장 소스 좀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참기름이죠. 참기름. 그다음에 매실청. 매실청이 없으시면요, 물엿이나 설탕 넣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단맛을 내기 위한 거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매실청을 어떻게 구해요? 비싸요? 뭐 보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시면 보내주는 사람. 만약에 하신다면 네. 매실청 그 액기스 팔잖아요. 예. 매실 액기스. 매실 액기스. 예, 매실차 타먹는 그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혹은 그 매실 음료도 괜찮나요? 그럼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대신 너무 묽으니까 설탕이나 물엿을 조금 섞어주시면 넣고. 좋죠.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야, 저는 저 연어 하나를 먹어봤기 때문에 네. 오늘의 비빔밥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연어 비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외국인들한테. 네. 특히 싱가포르리안 사람들은 그 많은 그 다국적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살잖아요. 그렇죠, 예. 싱가포르 분들한테 어떤 게 좋냐 토핑이 그랬더니 우리는 불고기를 좋아한다. 뭐다 연어다 뭐다 어떤 걸 좋니 했더니 연어가 좋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연어 비빔밥이라는 거는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생소하기도 하고 어울릴까 했는데 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고 건강식이고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아서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이요. 참기름을 발라줍니다, 이게. 뚝배기에다가요. 그럼요. 예. 뚝배기도 좋고요. 코팅된 냄비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바르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잘 비벼지기도 하지만요. 고소함이 위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라. 잘 늘어붙지 말고. 자, 밥을 넣고요. 네. 이때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밥을 담으실 때. 이때 뭐 찬밥을 해도 괜찮죠? 그럼요. 예. 가운데에 약간 공간을 좀 만들어 놓네요. 네,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를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나물류들 올리겠습니다. 이때 올리실 때는요, 이렇게 먼저 왼쪽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얘도 오른쪽을 또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콩나물 넣어주시고요. 김을 조금 부셔 넣을게요. 네. 어차피 비비면서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좀 놔주겠습니다. 자, 이제 연어가 올라가네요. 네. 상상되는 맛. 상상 그 이상의 맛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빠질 수 없죠. 다진 김치. 묵은지 김치. 네. 좀 더 숙성되고 묵은질수록 좋습니다. 네. 어머나 어머나. 매운 거에 처음 도전하는 외국인이라면 김치를 볶아주셔도 좋고요. 볶은 김치로. 네. 야, 건강한 식재료는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비주얼, 정말 이 모양새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와, 아름답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여기다가 깨, 흰 깨하고 검은 깨를 이렇게 좀 뿌려줄게요. 자, 이제 가스레인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걸 불에 한번 확 끓여주나요? 그렇죠. 자, 센 불로 해주시고요. 이 뚝배기나 냄비의 굵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두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한 2분 이상 2분 해주시면 이상. 딱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에 인덕션이 있으시면요, 인덕션용 냄비나 뚝배기로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옆에서 이제 전분가루 오늘 연어를 계속 집어 먹었는데 집에 연어 요리하실 때 이 뚝배기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드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밑에가 약간 살탈 정도로 가만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건가요? 예. 이거는 따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뜨겁고 약간 볶듯이 먹는 비빔밥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닥따닥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아까부터 저 궁금했던 게 이 가운데를 비워두셨거든요. 네. 왜 비워두신지 궁금합니다. 예. 잠시만 기다리시면 그 이유를 네. 아시게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도너츠 좋아해서 도너츠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건가? 그런 건 아니죠? 네네네. 이제 한번 옮겨볼까요?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데요? 네, 이제 옮기시면 됩니다. 예. 자, 옮겼죠?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참기름을 먼저 좀 주시고요. 네. 참기름을 가운데다 좀 들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달궈보면 이때 달걀을 이렇게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자, 지금 이 열기 때문에 이 달걀이 또 싹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 완성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 셀프 쿠킹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생도가 좋으면 비벼서 드시는 거고 반숙이 좋으면 조금 있다가 드시는 거고 완숙이 좋으면 좀 더 후에 드시는 거고 스크램블이 좋다 그러면 미리 비벼가지고 같이 드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뚝배기의 열기도 참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어 뚝배기 비빔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의 가족이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연어 뚝배기 비빔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뜨끈하게 즐기는 연어 뚝배기 비빔밥.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연어에 전분을 입혀서 구워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연어의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고 육즙도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사실. 한 입, 두 입 자꾸만 손이 가는 맛. 연어 뚝배기 비빔밥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연어 뚝배기 비빔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연어 뚝배기 비빔밥은 우선 밑동을 제거한 표고버섯은 얇게 편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시금치, 편썬 표고버섯을 각각 넣어 살짝 데친 뒤 얼음물에 담가주세요. 끓는 물에 콩나물을 넣어 1분 30초 정도 데친 뒤 얼음물에 담가줍니다. 데친 시금치, 표고버섯, 콩나물은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데친 시금치는 밑동을 제거한 뒤 먹기 좋게 썰고 데친 콩나물은 반 정도 썰어줍니다. 국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을 섞은 뒤 검은 깨, 흰 깨를 으깨어가며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데친 콩나물, 시금치, 표고버섯에 양념장을 각각 나눠 넣고 고루 버무려줍니다. 연어는 한 입 크기로 썬 뒤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세요.
연어는 전분을 고루 입힌 뒤 분무기로 물을 한 번 더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 전분을 한 번 더 입혀주세요. 170도로 예열된 기름에 전분을 입힌 연어를 넣어 튀긴 뒤 키친타월에 얹어 기름기를 제거해줍니다. 뚝배기에 참기름을 바른 뒤 가운데를 비워두고 따뜻한 밥을 고루 펼쳐 담아주세요. 여기에 양념한 시금치, 콩나물, 표고버섯, 잘게 부순 조미김, 튀긴 연어, 다진 김치를 둘러 담은 뒤 남은 흰깨, 검은깨를 뿌려줍니다. 재료를 담은 뚝배기는 센 불에 2분 이상 달군 뒤 가운데에 남은 참기름, 달걀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매실청, 고추장, 다진 마늘을 섞어 고추장 소스를 만든 뒤 곁들여주면 연어 뚝배기 비빔밥 완성! 오늘의 요리, 연어 뚝배기 비빔밥으로 인기 만점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은 세계인의 입맛을 취향 저격하는 연어 뚝배기 비빔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자, 저도 사실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처음 보는 비주얼에 정말 신기한 비빔밥입니다. 자, 아까랑 좀 다르게 이 달걀이 좀 익어서 좀 하얗게 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저 요 묘미는요, 달궈가지고 어머나. 이렇게 조금만 이거 틀어주세요. 그럼 네. 스크램블이 될 수도 있고요. 반숙이 될 수도 있고요. 완숙이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전체적으로 다 비비나요? 어떻게 그렇죠. 먹나요? 자, 그래서 자기는 반숙이 좋다 그러면 네. 지금 이 정도에서 이제 소스를 넣고 비비시면 돼요. 제가 잘 비비기 위해서 한 절 정도만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먼저 연어를 이렇게 으깨주세요. 아, 연어를 넣을게요? 예. 그래야지 섞이면서 맛있습니다. 그냥 통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으깨가지고. 자, 역시 뚝배기 비빔밥은 약간 밑에 밥이 누른 느낌이 있어요. 그거 싹싹 긁어먹는 느낌이죠. 그렇죠. 예. 헬스푸드라고 얘기하고 건강 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매운 음식, 그러니까 스파이시 푸드라는 것을 더 많이 기억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건강한 연어를 같이 넣어주면 맛있죠. 자, 이제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좋은 게 뚝배기인데 밑에 불이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따뜻하게. 식질 않네요. 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연어 뚝배기 비빔밥. 아우. 딜리셔스. 브라보? 브라보. 와. 외국인이 제가 먹는 순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비빔밥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잖아요. 어떤 맛을 내도 이해가 가고 상상이 가는 맛인데 전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연어랑 또 생선이 들어가서 또 새로운 맛이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바다의 향도 살짝 느낄 수 있으면서도 그렇죠. 먹다 보니까 식감에도 더 약간 전분이 묻어 있어서 네. 바삭한 느낌도 좀 나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사실 비빔밥을 비벼 먹다 보면은 재료들이 좀 식은 상태에서 먹는 게 비빔밥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뚝배기에다 올려놓고 밑에서 불이 계속 있다 보니까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와,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의 비빔밥이 외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 비빔밥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연어 비빔밥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딜리셔스. 브라보. 브라보. 와, 좀 빨리 인사드리고 네. 한 접시 더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알려주셨는데요. 내일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티기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바삭한 식감에 반하는 콜리플라워 강정과 고소한 맛이 좋은 새송이 치즈 범벅. 절대
놓치지 마세요.